자,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뭐. 자,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게 오늘 하는 특강 이름이 기출지문 특강이잖아요. 이게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 그 지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 중에서 최근에 한 25회, 24회, 뭐 최근에 옛날에 뭐 20회 문제도 있긴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나온 것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고 또 나왔던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틀린 질문으로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딱 한 번에 딱 보고, 야, 지구 단위계획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으면 여기 총 나왔던 질문이 뭐야?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최대한 뭐 해설이고 뭐 다 뺐어요. 그 해설 이런 거는 다 기본서에 요약집 다 있는데 거기 밑에 해설 또 넣으면 걔 읽다가 시간 가고 그럼 하루에 이 파트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재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테마 6 해서 지구 단위 계획 나오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지문 1번부터 뒤에 넘기면은 24번 지문까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총 나왔던 문제가 10문제가 넘는데 24개 지문이잖아. 4개 지문인데 보면은 회차가 2개가 막 있는 게 있고 회차가 어떤 거는 3개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온 거야. 근데 그 틀린 지문 중에서 어떤 걸 틀리게 할지는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 단어가 이제 틀리게 하는 지문이니까 읽고 나서 얘를 틀리게 하는구나를 자주 봐야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지껏 시험에 10년 동안 나왔던 질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시험장 간 분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제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시간도 없고, 근데 공부를 작년에 좀 해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시간에 빨리 끝내게 하려고 페이지를 제일 줄이는 게 이게 줄인 거예요. 근데 그 파트별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으면 그 파트에서 이 지문이 나왔던 거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다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할 때 그 번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81번이야. 그럼 이제 내가 다시 볼 거다라고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고 내가 82번은 정확하게 아는 거야. 건드리지 마세요. 얘를 건드리면은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안 봤던 지문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2개나 3개 체크된 것만 빨리 보면 이거 한 30분이면 다 보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나는 이걸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우리 기출문제집 보면 한 요 정도 두께 나올 거예요. 그 나올 때 이게 우리가 3월 4월 달에 요약 강의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집이라고 한 건 나올 거예요. 이제 걔 풀 때 이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될 겁니다. 이제 이거 좀 했던 사람은 할만한데 뭐 이런 느낌이 오는데 처음 오신 분은 바로 기출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야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려면 제가 볼 때 아마 특강 중에 제일 도움 많이 될 특강이 기출지문 특강일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잘 오셨다. 기분 나빠요? 기분 좋으라고 한 건데. 남들 힘들 때 지금 자빠져서 자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린 고생하면서 나와 있는 거잖아.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서 중간중간에 코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는 거 더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꾸 코가 좀 중간중간에 막히면 제가 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첫 페이지 넘기면 자, 페이지는 3페이지인데 3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뭐냐면 이제 차례도 기본서 보면은 막 3페이지, 4페이지야. 결론은 2페이지 차례에 1 국토개법률 해가지고 테마 9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총칙 파트의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이제 테마 1의 총칙 파트가 3페이지의 테마 1 총칙 보이죠? 보이세요? 그럼 거기 1번부터 뒤에 10번까지 문제인데 용어 정의 문제가 요 정도 수준이구나. 여지껏 10년 동안 나온 게 요거야. 근데 막상 보면 몇 개 아니죠. 근데 기본서의 용어 정리는 뭐 한 30번까지 있으니까 8페이지인가 나올 거야. 그 8페이지 내용 중에서 얘가 제일 잘 나오는가 보구나. 이게 핵심인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난 제일 중요한 건 좀 아니까 여기다가 이제 살 붙여 나가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법은 양이 많아요, 외울 게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기본 이론이 끝날 때쯤 돼서 한 바퀴 돌아가야 나중에 요약집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6시까지 하고 다음 주에 10시부터 6시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정리될 건데, 시간이 날 때마다 얘는 제가 일부러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요거 원고대로 안 하고요. 그대로 제가 글씨 잘 보이게 편집을 다시 했어요. 잘 해놨죠. 눈에 잘 들어오지. 예. 똑같은 건데 여기 노란 색깔로 된 거는 밑줄 쳐져 있는 거예요. 밑줄 쳐져 있는 거니까 주로 뭘 틀리게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국토계획법 전체 내용 한번 본 다음에 한번 들어갈게. 자,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문제 나오는지는 알죠? 몇 문제? 12문제 나와. 12문제 나오는데 우리 목표 몇 개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수한 수험생들이 맞추는 게 10개. 그러니까 공부 한 2, 3년 정도 하셨던 분들 있죠? 좀 여러 번 경험이 있었던 분들. 동차분들은 8개 정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소 목표는 8개를 목표로 가면 되는데 몇 개를 틀려도 되는 거네. 4개 틀려도 돼요. 8개 맞추면 일단 여기서 2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20점이니까 딴 데서 20점을 갖고 오면 되니까 일단 꽈락을 넘기 위해서는, 그러면 8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41번인데 41번 문제가 용어 정의가 나올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2개를 따로 묶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3개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전국 토지에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전국 토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봐야 되죠. 우리나라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데 전국 단위로 짜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국토종합계획은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데, 국토기본법이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가장 상위 계획이다. 전국에 대해서 계획 짜고 이렇게 해서 관할 도시를 정해놨어. 도시가 총 283개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2개 이상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3개 묶었고 2개 묶었어. 그래서 이거 2개 이상 도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게 우리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고, 요거 도시 한 개 있죠. 한 개는 도시라고 그래. 도시. 그럼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있고 도시를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토에 대해서 짜는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2개 이상을 묶었을 때 뭐라 부르고? 광역계획권에서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죠. 한 개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은 앞으로 이제 우리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야, 개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고민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이 방향 잡는 계획을 하나 잡아놓고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의 기본 방향 잡는다 해서 도시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여기 인구가 지금 현재 80만인데 100만의 도시로 만들 건데, 그럼 100만의 도시로 만들려면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들어오면 주거 환경이 있어야 될 거고, 상업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도로도 넓혀야 될 거고, 뭐 이런 거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방향만 줬을 뿐이니까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럼 관할구역을 단위로 할 때 얘네들이 고민한 게, 그러면 도시라는 게 어디냐라는 범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뭐라고 하죠?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근데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워낙 땅이 크니까 시하고 군을 도시라고 하자 해서 원래 특광시군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도시가 특광시군이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 생기고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별도 특별자치시도가 된 거야.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광, 특특시, 군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도시스럽지 않은 데가 어디였댔죠? 군은 사람들이 그럼 군은 계획을 안 짜냐? 군도 도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다가 뭐 붙여준 거예요? 군이라는 단어 붙인 거예요. 군.
그럼 앞으로 도시군 그러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특, 광, 특, 시, 군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 특광, 특,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은 전부 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방향 제시하는 계획의 성격이랑 집행하기 위한 계획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방향 우리 잡을 때 종합적으로 잡아요? 세부적으로 잡아요? 종합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 종합이란 표현 들어가는 계획은 전부 다 방향 제시하는 계획으로 보자. 얘네가 구분을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넓게 짜는 계획이 있고 좁게 짜는 계획이 있어. 그럼 방향 잡는 건 넓게 잡는 거죠. 그래서 광역이란 표현 들어가는 것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짜는 게 있고 세부적인 사항 짜는 게 있었어요. 방향 잡는 건 뭐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여기 세 글자 들어가는 거야. 종합, 광역, 기본. 이 세 글자 들어가면 전부 다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서 얘는 나랑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정한 거야, 그냥. 그냥 이건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요 방향 제시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계획은 따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해라 라고 해서 구속력이 들어간다 해서 요 세 글자 안 들어가면 다 뭐라고 빼랬어요? 구속적 계획. 그럼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은 뭐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이란 말도 없고 종합이란 말도 없고 기본이란 말 없죠? 그럼 얘는 대표적인 무슨 계획이야? 구속적 계획이야. 그럼 여기서 지워버릴게요. 우리 몇 개가 목표라고? 10개. 우리는 10개로 합니다. 8개이고 싶은데 국토개혁법 좀만 열심히 하면 10개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계획안을 수립한 다음에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윗사람한테 뭘 얻어라? 승인 얻어라. 승인 얻으래. 그리고 구속적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계획을 짤 때 수립을 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얘는 안을 마련했다라고 하자 해서 입안이란 말 써요. 입안이란 말 쓰는데 얘는 같은 표현이고 혼용해서도 씁니다. 근데 승인이라는 거는 방향만 제시했으니까 뭐뭐 해라가 아니야. 이런 현황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 제시만 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입안이 되면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을 하면 결정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세요. 이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 효력에 대해서 내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에 이의가 있다. 그럼 이 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뭐라고 그래? 쟁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 이거 제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얘는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이고 뭐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주어로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은 해당 계획을 갖고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완전 깔끔한 단어예요. 법조문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제가 읽은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첫 단어 저 단어 읽으면서 평상시 여러분 듣던 단어 한 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답한 거지. 근데 원래 만든 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 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좀 기본 이론 한 바퀴 돌았으면 요 정도만 아시면 돼.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입안한다, 수립한다, 혼용해서 쓰는데 얘는 혼용해서 안 쓴댔잖아. 그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를 뭐 승인 신청이다, 결정 신청이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요거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건데 이 구분하는 것도 나중에 돼요. 그럼 일단 계획을 짜려면 어디서 짤 거야? 인구가 얼마야?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뭐죠? 기초조사하는 거야. 얘도 무슨 조사 해야 돼? 기초조사 해야 돼. 모든 계획은 기초조사 하여한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6개 법 중에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때 기초조사만 임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만 기초조사 임의사항이고 공법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다 해야 한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다 나오면 틀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그거를 나올 때마다 하여야 한다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초조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야, 이거 만약에 이 계획이 짜지면 이 주민들이 나중에 여기 나가야 돼. 뭐 수용 방식 하게 되면 나가야 될지 몰라. 그래도 걔네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야? 의협심이에요, 의협심. 의가 뭐예요?
그럼 의견 청취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50만인데 50만의 의견을 다 제시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하고 밀접하게 뽑아놓으신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뽑을 때 시의원 뽑잖아. 시의원은 우리들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의견을 대신 전달해 주라고 뽑은 사람이에요. 그걸 지방자치단체 의회라고 그래요. 무슨 의회? 지방의회.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의견을 들을 때 지방의회 의견하고 주민 의견 두 개를 들을 건데 표현하는 방식이 얘하고 얘는 둘 다 지방의회 의견은 들어야 돼. 근데 얘는 두 개가 달라요. 얘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는 봐야 되니까 형식은 갖춰야지.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공청회. 공청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는 이 안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적인 효력이 오는 거니까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 되니까 공적 장부 열람시켜줘야 돼요. 공적 장부 열람하니까 뭐라고 그래야지? 공람. 그래서 얘는 공람이라고 그러고 얘는 뭐야? 공청회야. 근데 시험장 가면 요거 바꾸는 거야.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주민 의견 청취할 때 14일 이상 공람을 거쳐야 된다. 택돔소리하는 거죠. 비구속적 계획은 공람 안 해요. 그냥 들어봐야 돼. 그게 뭐야? 공청회 한다.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외워야지. 그게 외워야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워지는 게 있어요. 구구단도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가 된 거잖아.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아? 1학년이. 2, 2는 4, 2, 3은요 하다가 야, 2, 4, 8이 2, 4가 뭐야? 했더니 8이래. 왜 8이야? 그러면 2가 4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 그걸 처음부터 원리를 다 알고 외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암기하고 나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향 잡는 거는 그냥 들어봐야 되니까 뭐예요? 공청회. 그럼 얘는 하나 물어볼게요. 공람이라는 거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와서 보라고 할 때 공법에서는 다 14일 이상이라는 시간을 줘요. 14일 이상 일한 시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세요. 이 기간이 만약 15일이다. 그럼 15일이 끝날 때까지 의견 제시해야 되는데 15일이 지날 때까지 의견이 없었어. 그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이 14일인데 공법에서 정관장 홍삼이라고 있어요. 정관장은 무조건 뭐예요? 홍삼이에요. 홍삼. 누가 농협 홍삼이라고 하는데 그 작아요. 정이 뭐예요?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며칠이야? 30일. 요거 30일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14일 하면 돼요. 그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람기간이 며칠이야? 14일 이상이야. 그걸 왜 외워? 근데 시험 문제 있다 보면 나올걸요? 그러니까 하나 외워두면 다 풀리는 것들은 그렇게 외우는 게 나아. 그리고 지방에 의견 제시할 때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하라고 돼 있다? 며칠?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만 60일로 돼 있어. 그럼 그 세 가지 빼고는 다 30일, 의견 제시는 30일. 통보는 다 60일. 끝. 숫자 다 끝난 거야. 괜히 했나 이거? 의견 제시 다 며칠 안에 하라고? 30일 안에 하는데 성장관리계획은 지방의 의견 제시가 60일로 돼 있어요. 시간을 더 준대. 그리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있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들은 기간을 조금 많이 준 거야. 그래서 걔는 60일로 돼 있고 앞으로 공법에서 뭐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해라 나온다 그러면 다 며칠로 찍는다. 30일.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수리권자, 이방권자가 한 거야. 그럼 얘가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되죠. 여기 협의하고 뭐 거쳐야 돼? 심의.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돼. 근데 시험에서 협의 심의는 안 내는 이유가 국장이면은 중앙이란 표현 쓰겠죠. 중앙행정기관장들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근데 만약에 시도의사다. 시도의사면 뭐야?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걸 갖고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경우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된다. 틀렸죠? 협의가 먼저잖아. 심의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지금. 의협심의의 의심협이야. 협의심의를 바꾸는 거지 그 내용에 있는 주어를 바꾸는 건 너무 유치한 문제가 되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낸다. 이제는 순서 내겠다. 그리고 나서 승인하고 나면 공고하면 끝나는 거고 얘는 결정하고 뭐 해야 돼? 고시해야 되지. 그럼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을 한다라고 했더니 애들이 어디까지가 결정됐는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도시군관리계 경우에는 뭐를 그려주라고 했는데 지형도면을 그려서 그게 고시가 되면 그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효력 발생하는 걸로 하자. 근데 옛날에는 5일 후 발생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했는데 지형도면이 1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문제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24회인가 그때 개정이 되면서 결정 고시 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한다로 개정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맨날 뭐라고 나오는 거야? 5일 후다 다음 날이다 꼬시는 거야. 왜 틀리게 하는지를 알면 그럼 지형도면 고시한 때만 효력 발생하는구나. 끝 하면 돼. 그럼 이 순서대로 올 때 그럼 계획이 짜졌어. 계획이 짜지면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이용하는 사람이 공익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공적 개발이 될 거고 사적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야? 사적 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적 개발 행위가 있고 사적 개발 행위가 있는데 이 하는 행위가 다 뭐에 맞아야 돼요? 계획에 맞아야 돼.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부터 보세요. 얘는 방향 잡는 계획이죠. 그럼 방향 잡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구체적인 계획 짠 사람이 누구야? 도시군관리 짠 사람이잖아. 그럼 도시가 어디죠? 특광 특특시군이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는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항상 어느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네. 특광 특특시군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사적 개발 행위를 하겠다. 개발 행위 할 때에는 내가 하는 행위가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러면 개발행 허가권자 누구예요? 그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니까 여기 국토개법 끝날 때까지 허가권자는 다 이분이야. 그럼 이제 오늘 국토개법 끝낼 거거든요. 국토개법 끝날 때 권한자 막상 나중에 보면은 행정계획 할 때만 복잡하고 나머지는 다 특광, 특특, 시군으로 돼 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이제 좀 잡혀 있으면 좀 책이 잘 익혀요. 왜? 내가 좀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처음 공부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권한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양은 많은데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해보자.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총칙은 용어 정리 파트인데 국토개법에서 쓰는 용어 정리 중에서 순서를 한번 써볼 테니까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 있었고 광역도시계획 옆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어요. 하위계획으로 무슨 계획 있었지? 도시군 관리계획 있었어.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계획 파트부터 쓴 거야.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용계 기, 도, 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도복입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될 거야. 이제 저기서 용도 지역이 제일 먼저 왜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할 땅이 있어야 되고 보존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개발할 거야. 그래서 국토개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1번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용도 지역이 제일 먼저 나온 거야. 불러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뜻인지 봐봐요. 앞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겠다. 그럼 무슨 계획 짜라? 도시군관리 짜라.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 그럼 무슨 계획 짜라? 도시군관리 짜라는 거야. 근데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행위자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얘는 뭐만 하라고 돼 있어요? 지정 변경하라고 그랬지 계획으로 행위자 하라고 한 적 없잖아. 그럼 행위자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용도지역 21개를 정해놓고 21개 정해지면 1번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어디다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국토계획법에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회 통과 없이 빨리빨리 시행하려고 만든 게 뭐예요? 법률이에요? 시행령이야? 시행규칙이야? 법은 국회 통과해야 된다고 배웠잖아. 근데 시행령은 빨리빨리 시행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국회 통과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했는데 규제가 좀 애매한 거야. 바꿔야 되죠. 국회 통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국토개혁법 어디다가 나와야 돼? 시행령. 그래서 우리가 행위자를 보겠다 그러면 전부 다 행위자는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도관, 농자. 아는 거 오랜만에 하나 나왔는데 지금. 도관 농자 중에서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 입체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그 중에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을 무슨 지역? 주거지역. 주, 상, 공, 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그중에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파란색, 하얀 색깔로 쓰는 거는 법에 있는 거 쓰는 겁니다.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럼 여기서 용도지역 세분이 안 되는 거는 농림하고 자연환경 세분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법에서 세분을 했는데 시행령에서 야 주거지역도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 섞여 있잖아. 나눠. 그래서 주거지역은 세 개로 나눕시다. 전, 일, 준. 일준아! 전, 일준. 네. 상업지역은 몇 개로? 네 개로. 중, 일, 유, 근.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 뭐 중, 일, 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중, 일, 유근 하면 돼. 중이 뭐예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은 전, 일준하고 똑같죠? 네. 전, 일, 준. 녹지지역은 보생, 자. 여기까지. 그 중에 전용주거 같은 경우는 주거 형태가 전용해서 써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법 시행령상 분류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눴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를 왜 한 거냐면 뭘로 구분한 거예요? 단독하고 공동은 뭘로 구분한 거야? 높이로 구분한 거야? 면적으로 구분한 거야? 뭘로 구분한 거야? 있을 거 아니야? 단독하고 공동 왜 구분했어? 소유권으로 구분한 거야. 소유권.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단독주택,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공동주택. 소유권으로 구분한 거예요. 형태 구분을.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했는데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특징이 보면 거의 대부분 집합 건물보다는 단독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작죠. 근데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로 지다 보니까 크게 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큰 게 공동주택이 된 것 같고 작은 게 단독주택 좀 보이잖아요. 구분은 소유권으로 한 거야. 단독주택은 혼자 갖고 있는 거,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거 뭐예요? 공동주택이야. 그럼 여기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개로 구분할 거니까 1종하고 몇 종으로? 2종.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 구분하겠다 해서 현재 용도지역을 이거를 하려면 도시군관리계에서 하래요. 그럼 여기서 자 이게 A시라는 도시고 여기 B시라는 도시, 여기 C시라는 도시고, D시. 그럼 도시마다 있는데 지금 A시를 기준으로 할게요. 현재 A시에서 어느 지역이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여기 농림지역이야. 그럼 농림지역은 개발해야 돼요? 보전해야 돼? 이거를 이미 지금 전국을 다 구분해놨잖아. 근데 농림지역인데, 이거 지금 현재 쌀 농사가 너무 많이 해서 쌀이 지금 포화 상태야. 굳이 농림지역으로 놔둘 필요가 없는 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FTA도 있고 이제 미국 쌀이 들어오면서 쌀 수요도 줄어들었으니까 농림지역의 면적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여기 부분을 이제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넣겠다. 주거지역으로 여기를 이렇게 편입을 시키겠대. 주거지역 편입하려면 무슨 계획을 다시 짜야겠네? 왜 짜야 되냐면 기존의 용도지역을 뭐 한대요? 지정을 이미 됐죠? 이제 얘는 뭐 하는 거야?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 짜래? 토시공을 짜라잖아. 그럼 짰는데 변경이 되는데 내 땅이 이걸로 할까? 내 땅이 요 땅이 어떤 거야? 그럼 내 땅의 일부가 지금 여기 일부분이 뭘로 들어갔네요? 주거로 들어갔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할 때 입안에서 뭐 하는 거죠? 결정한 다음에 고시하고 나서 뭐 그려줘야 돼?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할 건데 지적이 표시돼야 내 땅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1번지라는 숫자가 써 있어야 돼. 그래서 도로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모양도 있어요. 이거 지적이야. 지형도에다가 지적 101이라고 써가지고 여기까지 바뀌었어요 라고 지형도면을 뭐 한때 고시한 때 뭐가 발생하는 거야?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럼 그때 그 효력이란 게 뭐냐? 기존에 내 땅이 농림지역일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주택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일종 전용주거로 바뀌었다는 거야. 일종 전용주거로 바뀌면 단독주택도 되고 다중주택도 되고 공간도 되고 음식점도 되고 그럼 얘네들 좋아진 거죠. 행위자한이 지금 완화된 거잖아. 그리고 건물 질 수 있는 게 농림지역은 20%밖에 안 됐었는데 일종 전용주거 바뀌면서 건폐율이 50%, 30% 더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행위자한이 뭐 됐다고 그래? 완화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주거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갔다. 그러면 규제가 뭐 된 거야?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주거 지역을 농림으로 바꾸려면 2000년 걸려요. 그 다 깨가지고 농사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푸는 쪽으로 가는데 현재 요거를 요 부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바꾸고 싶은 거야. 대규모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지역 단위가 지금 현재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싹 밀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무슨 사업 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잖아.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시에서 여기를 현재 인구가 여기가 한 12,000명 정도 사는데 여기다가 3만 세대 정도를 집어넣겠대. 그럼 주거용지, 상업용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무슨 사업 해야 돼? 근데 이게 사업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을 뺀 거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뭐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죠? 구획 정리해야 되죠. 구획 정리하려면 무슨 시설 설치해야 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겠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다 했던 분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용도 지역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지역에 이제 도시로 개발하기 전에 보니까 땅 파다가 유물 나왔어. 미라가 2000년 전 미라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되죠. 여기만큼은 보존해야겠다라고 요 부분만 규제를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현재 쓰는 용도만 만들어 놨지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하나 더 하거나 좀 더 풀어가지고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용도 뭐예요? 그럼 용도 지구니까 몇 개네? 9개야. 그래서 9개 용도 지구인데 경방보치개라고 그래요. 경방보치개. 복덕방구 그래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경방보치개는 알죠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지? 아예 생초보다 있어요? 아 생초보야? 어떡하지? 기본 이론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게 기본 이론을 안 돈 상태에서는 이거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 그동안 정리했던 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경방보치개는 세분이 되는데 세분 되는 것도 시험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세분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개발진흥지구가 제일 잘 나와. 취락지구도 잘 나오고. 그리고 복특방구 할 때 여기 복이 뭐죠?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제가 큰 거야? 방화가 큰 거야? 방제는 세분 되겠네. 방화는 화재만 막잖아. 그러니까 세분이 안 돼. 얘 방화지구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방화지구랑 방제 헷갈린 거야. 그리고 고도지구. 옛날에 최고고도, 최저고도 있었는데 최고고도는 있는데 최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세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를 용도 지역 위에다가 넣어서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얘네들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뭐 되죠? 개발진흥지구니까 개발하려고 완화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해당 도시군관리가 위반했던 절차대로 또 결정해서 고시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얘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 생겼냐면 요 A씨 쪽 끄트머리에서 여기를 공장을 대규모로 짓겠다는 거야. 그럼 일자리가 막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막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D씨 인구가 일로 다 빠져 들어가요. 게다가 여기가 대도시인 거야. 그럼 여기 인구는 계속 빠져나 일로 가. 계속 빠져나가면 D씨 열받죠. D시장이 안 돼봐서 그래. 이 시장은 인구 빠져나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세금 걷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 외곽을 개발을 좀 못하게 좀 묶으면 안 될까?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묶어야겠다 해서 개발 제한구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얘를 용도 뭐라 불러요? 구역.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는데 걔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나타났어. 뭐 있고? 도복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도시를 혁신적으로 개발해보겠다 해서 쇠도화지로 싹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새로 그냥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 다 없던 걸로 해. 그리고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봐. 만들어 놓은 게 도시 뭐야? 혁신구역에. 창의적인 도시적인 혁신 개발 해봐라 해서 도시 혁신구역 만들었어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면 어떻게 할 건데 계획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에 따른 도시혁신 계획 짜야 돼요. 그럼 도시혁신구역 및 계획인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단어가 이상이죠. 구역을 지정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요거 구역 지정 변경하고 뭐도 짜야 돼? 여기다 갖다 놓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서 내린 거야. 원래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복합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서 복합 용도구역은 왜 나온 겁니까?
복합해서 용도로 쓰라는 얘기잖아. 기존에 상업 기능이나 공업 기능이 있는데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예를 들어서 시설들이 많이 있었어. 공업 지역인데. 근데 얘가 공업 단지다 보니까 밤만 되면 다 나가고 슬럼화되고 안 되겠다. 여기다가 상업 기능도 넣고 주거 기능 넣어가지고 여기 지역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그래서 물레동 기억하랬죠. 물레동 같은 경우가 오래된 중공업 단지예요. 거기다 이제 상업 기능에다 주거 기능 넣어서 여러 가지 기능 써보겠다 해서 복합 뭐야? 용도 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자야 되죠? 그럼 복합 용도 계획자야 돼요. 그래서 얘도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얘네는 완전히 없던 거 새로 만들어 보라는 거잖아. 그럼 건물 짓 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돼? 완화하려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은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요. 특별건축구역은 어느 법에서 배우지 이거? 건축법에서 배워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창의적인 건물 지어보라는 얘기야. 그럼 대한민국 어딜 가도 독창적인 건물 본 적 없죠? 혹시 지나다니면서 진짜 이 건물 너무 특이했어요 라는 건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건축하는 사람이면 제가 꿈이 뭐냐 용대가리 건물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용대가리 건물 딱 나온 거야. 겨울에 추우면 그 불도 나와 이렇게. 그럼 불 나오면 따뜻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걸. 근데 이걸 지으려고 그러면 못 지는 이유가 뭐야? 일조 제한 걸려서 눈깔 잘리고요. 높이 제한 걸려서 귀 딸리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제한 저 제한 걸리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게 특별건축구역인데 새로 아무거나 다 해봐라고 했는데 이 규제가 지정되면 건물 못 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지정되자마자 뭘로? 특별건축구역을 의지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해서 입체복합구역이라고 이건 왜 나온 거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처음에 설치하는 거죠. 이미 설치된 거를 다시 정비하고 도로 넓히는 거 뭐 하는 거죠? 개량하는 거야. 그럼 도로가 이미 설치가 됐어 그러면. 그러면 기반시설이 설치가 딱 됐는데 얘가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10년 정도 지나면 그 도로가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한번 뭐 애가 좀 약간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얘는 도로 같이만 쓰면 되지 위에 공중권이나 지하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깝다. 그럼 요 위쪽에다가 다른 기능도 넣고 해가지고 살려보자 해서 앞에 이름이 뭐냐면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뭐라 부르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럼 이 시설이 몇 년이 지났네? 10년 지나고 여기다가 기능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터널식으로 이렇게 건물 딱 진 다음에 위에다가 복합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을 입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고 그래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뭐야?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그럼 얘는 구역 지정해가지고 규제만 완화하면 되니까 얘는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안 짠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계획은 이 두 개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도복입이라고 그래. 도복입.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거 특이하게 도시혁신구역이라고 묶어놓고 이거 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싹 만드는 건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거니까 여기 지역에 관련된 것들은 별도로 요 도시공관리계획 하지 말고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자인데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을 딱 한대. 지정하고 나면 요 무슨 계획이 결정된 거로 보는 거야?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거로 보겠대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무슨 계획이랑 절차는 똑같다. 도시공관리계획 절차가 똑같은데 절차장에서 여기 심의 있죠, 심의. 여기도 심의할 거 아니에요? 여기 심의가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더라도 중앙으로 가래요. 그래서 어디 심의 거쳐야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특이한 거야 이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온 게 추가된 게 여기 용도구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도 하지만 A시에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이 좀 양호한 지역이고 여기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지역이야. 근데 오래된 건물들이 좀 있어. 달동네인데 여기 기반시설 극히 열악한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거 정비 한번 하고 싶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 되고 얘는 재개발을 하면 되고 여기는 뭐야? 주거환경 개선해야 되죠. 그럼 요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정비 사업인데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넣어놓자. 그래서 무슨 사업이 있는 거예요? 정비 사업.
그럼 정비사업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법을 따로 뺀 거지. 예. 단 도시개발 사업은 한 개인데 정비사업은 몇 개야? 세 개야. 그러니까 사업, 도시공객, 시설, 사업. 이 사업은 총 몇 개네? 세 개. 그럼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들어있는 사업은 몇 개야? 세 개. 근데 요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 안에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도시군 계획 안에.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과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한다가 정의라 기초 용어 정의 저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 용어 정의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야, 여기 그동안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가만히 위에서 보니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졌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져놨는데 기반시설은 조금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얘를 더 개량할 수 없어. 이 도로를 더 넓히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건데 여기 지역을 개발할 때 기반시설의 용량하고 건축물의 용량하고 기반시설 용량의 조화를 못 이룬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개발하려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건축물의 용량,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를 들어서 제한, 용도 제한 이거를 같이 짜게끔 해가지고 난개발 막아보겠다. 그래서 여기만 따로 개발하겠다. 요 지구만 단계적으로 개발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뭘 먼저 묶어야겠네? 구역을 묶어야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하겠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한 다음에 요거 계획 짜래. 지구 단위 계획 짜서 이제부터 난개발 막아보겠다 해서 하늘에 주신 선물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요게 현재 도시공관리 전체 내용인 거야. 그럼 요 상태에서 계획을 짰어. 그럼 계획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 이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법이 따로 있죠. 따로 있으니까 무슨 사업만 나오면 돼요? 도시공객 사업. 이게 공적개발이에요. 공적개발은 뭐예요? 그럼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설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적개발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목적에 따른 개발행위잖아. 그럼 개발행위니까 개발행위는 당연히 자 도시공객 시설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시행자. 얘는 개발행위 하는 행위자라고 그래요. 행위자. 그럼 시행자가 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할 거니까 인가해 주세요.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야 돼요. 실시계획 작성 인가받고 얘는 개발행위자잖아. 그럼 개발행위자는 내가 개발계획 짜서 개발계획에 따라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럼 여기서 허가권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일단 개발행위가 뭐에 맞아야 되냐면 앞에 있는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도시군관리계획에. 도시군관리계획 이반권자가 누구냐부터 가야 되죠. 해볼까?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니까 어디에? 특, 광, 시, 군. 예외가 국장하고 도지사. 결정권자는 시도 대장이죠. 예외가 국장. 여기서 위반했던 요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앞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요 사적 개발 행위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아라. 특광, 시군한테 허가 받으래요. 그럼 이 사람이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주는지 확인해야죠. 그럼 개발 행위는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도시공관리계획에 맞아야 되고 성장관리계획에 배치되면 안 되죠. 그 개발 행위가 하는 행위가 주변의 기반시설에 영향 미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에 따라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해서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 허가 기준을 할 때 야 근데 허가 기준 다 맞는데 네가 개발 행위하면 기반시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너 돈 벌려고 주민들 돈 걷어다가 도로 내가 설치해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네가 설치 좀 할래? 라고 뭐 걸 수 있죠? 그럼 조건 걸어서 허가하는 걸 뭐라고 그래? 조건부 허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기준이 맞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인데 야 근데 이거 허가 기준에 맞아도 여기는 허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허가를 못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제한. 그래서 허가 기준, 허가 제한, 조건부 허가 이 세 개 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공사 다 집행했어. 그럼 다 끝나고 나면 무슨 검사 받죠? 준공검사 받고 공공시설 귀속시키면 끝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공사 완료되면 무슨 인가 받으면 돼? 준공검사. 그럼 똑같은데 여기는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뭘로 바꾼 거야? 개발계획. 인가란 단어를 뭘로 바꾼 거야? 그럼 조건부 허가죠. 여기는 조건부 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내용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요 시행자는 누구냐? 시행자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래서 시행자 보호 규정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시행자만 보호해야 돼요. 요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보호해야 돼. 그럼 토지 소유자도 보호해야 되니까 결정되고 10년간 사업을 안 했는데 보상금도 안 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무슨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20년간 안 하면 실효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사적 개발 행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국가가 기준에 맞으면 다 허가해 준다고 그랬는데 요거 두 가지가 있어. 기반시설이 둘 다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내 개발 밀도가 너무 높은 거야. 개발 밀도가 낮아. 근데 여기도 기반시설은 있긴 있어요. 여기도 기반시설 있긴 있어. 근데 여기서 또 개발행위 한다고 그러고 또 개발행위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되 많이 하지 말게 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묶어야 돼. 근데 여기는 개발행위는 할 수 있고 기반 설치도 가능하니까 설치 비용만 부담시키면 되지 않냐. 그럼 얘는 기반시설을 뭐 하는데? 부담하는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되겠네. 그럼 요 행위는 이미 계획이 다 짜진 상태고 이 짜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허가권자가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국토의 뭐 파트예요? 계획 파트고 여기 무슨 파트? 이용 파트야.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사업으로 가는 거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좀 전에 요거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하는 뭐라 했죠? 시행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딱 됐다. 지정되면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되겠네? 인가고시가 나면 사업 착수하면 되는데 수용 방식이 있고 여기는 환지 방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 봐요. 도로 설치하는 거 요거 무슨 방식이죠? 기반시설이 결정이 되면 얘는 무슨 방식으로 해야 돼? 환지로 해야 돼? 수용으로 해야 돼? 수용 방식이지.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다 수용 방식이에요.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얘는 절차 똑같겠네.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해보려는 거나 지금. 그동안 다 배웠던 건데 뭉쳐보려고.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준공검사 받고 얘 시행하잖아. 이게 다 수용 방식이에요. 이게 수용한 거니까 여기도 다 수용하는 건 수용 방식은 얘랑 똑같겠네. 근데 환지 방식은 소유자들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이제 얘는 사업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인가 들어가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환지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 순서로 가는 거고 여기는 정비사업은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던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되죠. 정비구역이 몇 개? 여기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잖아.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시행자. 근데 시행자인데 얘네들은 재개발 사업인지 재건축 사업인지 실시계획이라 쓰면 무슨 실시계획인지 모르잖아. 재개발 실시계획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한 거야. 단어를 실시계획을 뭐로 바꾼 거예요? 사업 시행계획으로 바꾼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이고요.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이고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이야. 그럼 얘도 작성해서 뭐 받으면 돼? 인가고시 나면 이제 착수하면 되죠. 근데 잘 봐요. 얘네는 환지 방식도 있지만 건물 내놓고 다시 건물 받죠. 얘 건물 내놓고 건물 받잖아. 근데 환지 방식은 나갔다가 땅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방식이야? 근데 얘는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에요. 제자리 환지 원칙이라고. 근데 이 아파트 101호 살았으니까 나갔다 101호 들어가? 제자리 환지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감정평가라는 거 하는 거야. 그럼 니네들 재산이 이 재산을 평가했더니 3억이야. 너는 2억이야. 1억이야. 너 아파트 새로 짓거든? 몇 평 갈래? 뭐 받아야 돼? 분양신청 받아야 돼. 그래서 분양신청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이건 환지신청이라고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분양신청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분양신청 받을 때 A가 1억 있던 애가 24평짜리가 2억의 분양이래요. 그럼 2억짜리 분양을 신청하면 얘네들한테는 1억을 받아야죠. 그건 환지계획이 아니라 얘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하면 되겠네?
얘 환지 계획을 뭐로 바꾼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실시 계획을 뭐로 바꾼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여기 얘 수용 방식은 요 실시 계획 작성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인 거야. 다 뭐라고 그래? 시행자. 이게 세 가지가 무슨 사업이라서? 도시공계획 사업이라서. 다 공익 사업입니까? 세 가지? 그럼 공익 사업은 수용 권한 줘도 되나? 근데 민간한테는 줄 수가 없죠. 그럼 민간은 수용할 때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그래서 여기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민간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수용 권한 주겠다. 근데 얘는 수용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없어요. 천지지변 아니면 거의 안 해. 왜? 내 집 내놓고 헌집 내놓고 새집 받는 거잖아. 그럼 헌집 내놓고 새집 받는 건데 어떻게 수용을 해? 그러니까 달동네는 있겠죠. 달동네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럼 얘네들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죠? 실시계 인가, 사업시계 인가, 실시계 인가잖아. 그럼 사업해도 좋다고 했으면 네 공익사업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치법에 공익사업 인정을 국장에게 받아라라고 돼 있거든요.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라라고 돼 있는데 얘 이미 공익사업이잖아. 그럼 사업에도 좋다고 한 시점이 요때고 요때잖아. 그럼 요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더니 얘가 안 한대. 얘는 안 한대요. 자기는. 왜 안 한대? 개발구역 지정하고 땅값이 이대로 와요?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요때 가면 수용을 못 해요. 그럼 개발법만 요 수용할 당시에 구역 지정할 당시에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럼 토지 세부 목록 있으면 토지 세부 목록 뭐 한때? 고시한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에서 다른 게 요 놈만 다른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뭐야? 시행자랑 다 절차 똑같아. 근데 복잡한 게 개발법이 복잡해 보여, 정비법이 복잡해 보여. 정비법이 세 개잖아. 그래 얘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시행자가 누구다, 재건축할 때는 시행자가 누구다 이러니까 복잡한 건데 얘네들은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행자 관련된 거 물어볼 게 없지만 얘는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서. 기출문제 보면 깜짝 놀라. 다 얘는 이것만 물어봐. 근데 얘는 안 물어봐 별로. 이제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여기 다 무슨 계획 파트에? 국토계획 파트예요. 그럼 이제 문제 지문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 3페이지의 총칙 1번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부터 볼게요. 자, 여기 봐봐.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어디서 짜는 거예요? 어디서 짜는 거냐? 한 개 도시야? 두 개 이상 도시야? 두 개 이상 도시니까 특별시에서 짜는 거예요? 광역시에서 짜는 거예요? 두 개 이상 묶어야 돼. 그 묶은 거를 뭐라고 그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특별시에, 광역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얘는 광역계획권인데 이걸 뭐 광역시의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뭐 도시의 이렇게 하면 안 돼. 뭐에 꼭 광역계획권에 이렇게 나와야 돼. 시험 문제는 저 어떻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잘 따라오고 있나?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단독으로 나왔을 때 여기 지구의 영어가 지구가 영어로 뭐랬죠? 얼스 아니라고 그랬잖아. 블럭 단위라는 거는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여기 앞으로 개발할 땅이죠. 여기 개발할 땅이고 개발할 땅이면 요 지역의 계획을 따로 짜려고 만든 거잖아. 그럼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지정해서 야, 너 내 말 들으면 너 10층 짓고 20층 짓게 해줄게. 행위자는 뭐 해주겠다? 그럼 기능 증진되는 거죠. 이거 대신에 올라갈 때 20층까지 갔으니까 도로가 4차로가 필요하다. 땅 좀 뭐 해라? 기부 체납해라. 그래서 해당 기부 체납이 됐기 때문에 또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간판도 미간도 다 개선해야 돼. 그래서 미간도 뭐 하고 개선하고 양호하게 개발하려고 만든 땅이 뭐예요? 지구단위 구역에. 이거 단독 문제로 요거 써놓고 이게 뭐니?라고 묻는 문제가 요거였어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해놓고 일부란 단어 딱 보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지구단위 설명하는 거네. 여기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야 돼. 일부에 대해 토지형 합리화해서 기능도 뭐 해줄게 내가 증진하고 미간도 이쁘게 개선해서 양호하게 개발을 할 거야. 그 지역을 체계적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 불러요?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이제 박스 줘놓고
다음에 설명하는 계획을 고르시오. 해서 답이 지구 단위 계획이었어요. 하나 더. 자,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오면 항상 몇 개죠? 예? 2개. 뭐하고 뭐로 나눠져?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죠? 근데 여기다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넣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기본 계획인데 광역 도시 계획 넣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용계 기도지 중에 기가 뭐였죠?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을 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짜서 뭐가 되는 순간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그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잖아. 그럼 결정된 놈, 결정 안 된 놈. 된 놈을 뭐라 불러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틀린 게 답이었어. 시험에서 기반 시설이라고 나왔다고. 기반 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러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 기반 시설은 결정이 안 된 거잖아. 그래서 기반 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이 있는데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된 거? 이거 된이에요, 되리야? 이거 되리라고 그러면 안 돼. 예정 시설이 아니야.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이거 신설된 건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 여기서 볼게요. 자, 일로 와봐. 잘 따라와야 돼. 오늘 하고 나면 아마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하고 붙었을 때 절대 앉아요. 앉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꼭. 자,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였죠? 얘가 어디가 대상이냐를 봤더니 개발할 땅이 대상이었거든요. 개발할 땅이 주로 도시예요? 도시외야? 도시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주 대상인 거야. 여기 거의 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대상인 거야. 도시 밖도 있긴 있는데 그건 계획관리 지역 하나랑 계획관리 하나랑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지역 하나 있죠. 요거랑 용도지구 있다가 폐지되는 놈 딱 3개밖에 없어. 도시 바깥에서는. 그 제외하고 보니까 도시 녹간농자거든요. 녹간농자. 녹간농자에서 현재 개발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야 이거 무질서하게 막 개발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여기저기 연계를 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규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계시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면 녹간농자 중에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동생이라고 해서 누구 만든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만든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서 얘랑 똑같이 관리하겠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누구 동생인 거예요? 지구단위 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여기도 먼 개발 막아야겠네. 그래서 난개발 따라다니는 거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은 뭐야? 성장관리계획이다. 이게 우리 시험 나온 올해래 작년. 그치? 그 다음에 자 여기 7번이 작년에 나올 때 여기 처음 나온 건데 혹시 기반시설이 아까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7개 있어요. 기반시설 7개 있어.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 듣지? 유통공급시설부터 해서 총 여기 있고 보고 환공공에서 7개 있어요. 7개 있는데 유통공급시설에는 무슨 뭐 있고 뭐 공동구 있다고 했었잖아. 교통시설에는 어딨어?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권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총 46개가 있는데 46개 중에서 도자광이라고 있어요. 도자광. 도로 있지, 도로. 도로는 세분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를 뭐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도로? 일반 도로. 너무 어렵지. 예. 자동차만 다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 자전거만 다니면 자전거 전용 도로, 사람만 다니면
인도는 저기가 인도고 여기는 보행자 전용도라고 그래요. 그 보행자 우선도로 위로 가면 고가도로, 밑으로 가면 지하도로 7개 있어요. 7개가 세분이 된다고. 근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죠.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잖아. 그럼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까? 네, 맞잖아. 네. 저 작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본 사람은 있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다니는데 왜 기반시설이지? 그게 아니라 도로의 세분 중에 하나인 거야. 있어. 우리가 도로가 좀 전에 일반적인 도로 무슨 도로예요? 일반 도로고 보행자만 다니면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가는 거 뭐예요? 고가도로, 아래로 가는 거. 이게 7개가 세분이 돼요. 그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 얘가 나온 거야.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까? 네. 그리고 행정청이 목적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들을 분류할 때, 자, 우리 혹시 공동묘지 있죠? 개인이 쓰는 거야? 우리 대다수가 쓰는 거야? 대다수가 쓰는 거니까 공공 목적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로 그냥 있는 건데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얘는. 그리고 물어봐야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짜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되죠. 기본 계획을 짜야 된다고 됐어. 여지껏 한 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있는데. 그러니까 한 판이 머릿속에 있으면 저 도시군 관리 내용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단어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 용계, 기도, 지할 때 지잖아.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해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라.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별도 규정인데 농림지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때 이거 상수원은 물 보호하는 거죠. 이거는 국장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보존할 땅이었기 때문에. 무슨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죠. 보존할 땅에다 보존한다잖아. 뭐 승인을 얻어. 그래서 안 얻어도 된다. 특별 규정인데 시험에 지금 몇 회 때 나왔네? 그럼 만약에 내가 또 나온다 그러면 47회 때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외우는 거야?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됐다고 해서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보셔도 되는 거야. 기출이 됐다는 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그럼 지금 한 게 용어 뭐 한 거예요? 정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용어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무슨 계획부터 해야 돼요? 광역도시가 나온 거야. 그럼 광역도시 제가 이거 한번 한 다음에 풀어보고 이거 한 다음에 풀어보면 지문 엄청 잘 보여요. 그게 맨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워서 잠깐 쉬었다가 광역도시 계획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